주식을 혼자 하기 힘드신 분들은 언제나 VIP 그게 열려 있으니까요. 네, 부담 없이 바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들어가죠. 오늘은 또다시 네이버와 카카오의 날이었죠. 그러니까 이게 참, 참 시장은 아는 거야 그거를. 결국 이쪽이에요 이쪽입니다. 그냥 온라인 쪽이거든요 결국은. 온라인 전자상거래, 뭐 전자결제, 온라인 쇼핑 이쪽이에요. 다른 거 없이. 시장의 대장은 카카오와 네이버입니다. 이거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밀릴 수 있거든요. 이렇게 뭐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떨어질 거를 무서워해가지고 이런 좋은 종목들을 못 사면 안 되는 거다 라는 겁니다. 네. 자, 오늘은 제가 좀 소통 방송을 하겠습니다. 바로 그냥 말씀드릴게요. 지금 VIP를 고려하고 있거나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은 뭐 유튜브 보고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똑같아요. 바로 들어오세요. 바로. 오늘 코스닥 조금 조정 받았잖아요. 정말 좋을 때입니다. 좋을 때예요. 물론 종목별 강세 시장이 나오는데 좋을 때니까 반드시 꼭 돌아오세요. 시간이 지나면 다 내 얘기가 맞아요. 샘표 보세요. 그쵸 유빈님. 이거 샘표 보세요. 샘표. 기다리면 된다니까. 근데 이걸 못 기다리는 거야. 샘표 겸손 추천주 아니겠습니까? 샘표 식품. 다 똑같아요. 요게. 그러니까 싼 건 알아서 올라갑니다. 스님 안녕하십니까? 싼 건 다 이렇게 알아서 올라간다. 그 기업의 펀더멘탈이다. 퍼가 9배예요. 퍼가 9배라는 것은 이 기업을 내가 9년간 그 보유를 했을 때 9년 이후 동안은 무조건 흑자라는 거거든요. 손익분기점이에요. 그러면 완전 이익이잖아요. 10년 이상 투자하는 사람들한테는 너무나도 큰 이익이에요. 이런 회사들이. 이 지표라는 게 절대적일 수는 없죠. 하지만 퍼라든지 PBR라든지 우리가 뭐 ROE라든지 뭐 여러 가지 보잖아요. 그럼 시간 문제예요. 이런 종목들이 올라가는 것은. 우리가 인내는 쓰고 열매는 달다.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기세가 전고점 뚫을 거죠. 유비님 이거 어떻게 했어요? 이거? 내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거 팔았나? 보유했나? 내가 볼 때 유비님 이거 판 거 같은데? 유비님 이거 어떻게 했어? 이거 내가 일단 55,000원까지는 일단 간다 그랬고 이거 어떻게 했어 이거 수익을 냈긴 냈는데 우리 유비님께서 내긴 냈어 수익을. 쌈스님 안녕하십니까? 어서오세요. 야 이거 평택 한번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이거 유빈님 갑자기 조용하네. 그래서 이 투자가 그거예요 그거. 계속 월급을 받으시면 모아 가셔야 됩니다. 인공님 안녕하십니까? 월급을 받으면 계속 모아 가야 된다. 이런 ISC 같은 이런 종목들 세계 1위 세계 1위에요 세계 1위. 결국 내 말 맞잖아 우리 VIP 회원들. 그럼 이거 얼마까지 더 가겠어? 이거 더 가요. 더 가는데 이제 조정을 받고 가느냐 아니 바로 그냥 또 가느냐 1년 후에 가느냐 다음 달에 바로 또 가느냐 그거거든. 결국 올라간다는 거거든. 그게 가치 투자. 종목들이 어떤 게 내가 먼저 샀다 해가지고 그 종목이 꼭 먼저 올라가는 그건 아니거든요. 자, 올라가는 속도만 다를 뿐이지. 언제 올라가는 거 그것만 다를 뿐이지 전체적으로 다 올라가요. 아 매도했어요? 오케이. 그래도 뭐 수익
수익 많이 냈을걸요? 야, 이거 많이 먹었네. 와. 어디 잠깐만 이거 보기 전에 일단 검증을 좀 하고. 야, 이거 계좌 공개해줘도 괜찮아요. 유빈님, 그쵸? 계좌 공개돼도. 계좌 공개 안 하면 또 막, 뭐 요즘에는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는데, 옛날에는 그랬어요. 뭐 또 뭐 계좌 또 뭐 포토샵 했니 많이 또 그런 얘기 나옵니다. 그럼 미치는 거지. 포토샵 했니 많이 또 막 이런 거. 와, 63% 축하드립니다. 야, 이것 봐, 이것 봐. 야, 수익이 꽤 많이 났네? 아이고, 유빈님 축하드립니다. 수익 꽤 많이 났구나. 오, 그래, 63%면은 적은 게 아니거든요. 와, 역시 유빈님 클래스 있네. 예, 공개할게. 이거, 공개도 돼. 이런 거. 봐봐, 여러분들. 다 확인되셨죠? 자, 확인됐다. 1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1번. 다, 봐봐. 이거 되잖아. 다 돼, 이거. 우리 뭐, 오픈 마인드니까. 55만원, 139만원. 뭐, 139만원. 축하드립니다. 분할 매도. 잘하셨어요. 잘했어요. 뭐, 더 들고 있었으면 한 거의 100% 찍었을 건데. 그래도 잘했어. 그래도 좀 발전 많이 했네. 이렇게 어려운 거야. 우리 매니저들도, 우리 그 매니저들조차도 진짜 이 악물과거든.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보통 멘탈 아니야. 우리 매니저들도 보통 멘탈 내공도 좀 있으신데 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욕심이 항상 이게 있거든. 사람이 욕심이 항상 있어요. 탐욕을 또 부릴 수도 있고. 근데 나는 이 탐욕이라는 게 고점 매수 이게 그니까 저는 몰빵만 안 치면 된다고 봐요. 일단은 좀 하다못해 보세요. 밸런스가 깨지더라도 내가 투자 금액이 1억이다. 예를 들어 그러니까 1억이다 그러면 내가 A라는 종목에 8천만 원을 매수를 하고 그다음 B, C, 뭐 D, E 뭐 이런 종목에다가 뭐 예를 들어 500, 뭐 500, 뭐 500, 뭐 500씩 이렇게 하면은 그나마 괜찮아요. 밸런스는 무너졌지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물론 온통 신경은 이쪽으로 쓰여 있겠지. 막 잠 못 자고 막 갑자기 악재 터지고 대표가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나오면 횡령 배임 뭐 혹시라도 그런 게 나와버리면 잠 못 자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다못해 이렇게라도 하는 게 맞아요. 이렇게 하다못해. 근데 저것도 사실 좋지는 않다. 굉장히 안 좋은 거다. 그러니까 오늘 같은 장에서 정말 많이 뭐 올라가요. 종목들 올라가는 종목들은 계속 올라갑니다. 이 와중에도. 그러니까 네이버 카카오 올라가죠. 샘표 올라갔죠. 그러니까 샘표 가니까 푸드웰 같은 이런 종목들도 따라 올라갔었죠. 조금이지만 풀무원도 따라가죠. 그렇죠? 급등 나오고요. 시장 트렌드가 이겁니다. 이 와중에 SK 하이닉스 올라가죠. 반도체 그동안 좀 묶여 있으신 분들은 좀 괜찮을 겁니다. 삼성 SDS 같은 경우에도 올라가잖아요. 삼성전기 다시 좀 올라가고요. 삼성전자가 시가 고가가 되면서 이렇게 1%로 마감이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나가죠. 시장은 물론 오늘 코스닥이 좀 살짝 좀 이렇게 밀렸지만 순환매가 왔다. 그동안 은행주들이 못 올라갔는데 KB금융을 바탕으로 신한주주도 올라가고 뭐 소폭이지만 뭐 DB금융투자라든지 뭐 이런 BNK 금융지주라든지 뭐 이쪽 기업은행 하나금융지주 DGB 금융지주 뭐 이쪽 대구잖아요. 이쪽 대구은행
이런 것도 올라가는 거고요. 그리고 뭐 증권주들도 조금 그래 막 떨어지지는 않았다는 거거든요. 이게 유동성의 힘이에요. 시장은 유동성의 힘이다. 아니 소통 방송 하려고 그랬는데 뭐 질문 주세요. 질문. 자, 지금부터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이 없으면 제가 계속 얘기를 할 수밖에 없죠. 질문 받을게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좋은 종목들 우리가 좀 좋은 종목을 찾았으면은 사는 게 맞아요. 타이밍을 재지 말고. 그거예요. 그러니까 시즌이라는 종목도 또 올라가거든요, 여기에.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저런 거 보면. 일항약품 상한가 가고요. 그동안 소외 받았잖아요, 이것도. 제약주 중에서. 소외 받았는데 이제 이슈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소외 받았는데. 레지노미스 또 이제 뭐 가려고 뭐 막 준비하고 있는 것 같고. 일동제약도 소외 굉장히 많이 받은 주식이에요, 이 종목도. 근데 이 종목도 이제 또 날라가겠죠. 일동제약. 네, 이런 거. 제넨바이오 계속하죠. 뭐 돼지 어쩌고 저쩌고 돼지 바이오를 이용해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막 나오잖아요 이거. 동물 바이오 돼지. 또 이거 설명을 해야 되겠네. 우리가 동물 바이오라는 게 있거든요. 동물 바이오. 그 중에 이제 돼지죠 돼지. 돼지 안에 췌도라고 있어요. 췌도를 이쪽을 떼가지고 이식을 하는 이종 장기 사업을 하는 업체예요. 이 회사가. 그리고 이 회사가 그 유비님 동네에 있어. 경기도 평택에 있어요. 이 회사가. 경기도 평택에 국내 최대 규모인 4만 3천? 4만 3천 제곱미터의 이종 장기 연구 센터를 설립할 예정이에요. 경기도 평택에. 그러니까 형질 전환, 돼지 양산 시설과 이종 장기 제조 시설 등이 들어선다. 라는 그런 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바이오 종목을 할 것 같으면 뭔가 적자가 막 이런 거 나잖아, 이런 게. 그러면 이 회사의 최소한 사업 보고서를 읽고 재물을 봐야 되는데 내가 볼 때는 일반 개인들은 이런 거 하면 다쳐요. 개인들이 하면, 여러분들이 이런 거 하면 다친다고. 못 먹어. 다쳐요. 그러니까 내가 확신이 있거나 나 이거다 싶으면은 확신이 들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중을 적게 실어야 된다. 그러니까 분산 투자해야 된다는 거예요. 분산 투자. 오늘 종목들이 떨어져 봐야 코스닥이, 오늘 코스피는 뭐 보합 수준에서 끝났고요. 여전히 2000포인트 2028입니다. 2000포인트 언제 또 회복한 거야?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708포인트죠. 2% 빠졌어요. 2.19. 뭐 장중에 4%도 빠졌고요. 근데 종목을 자세히 보면 코스닥이 보통 2% 빠지면 종목들이 한 10% 전후로 이렇게 15% 전후로 빠져야 되는데 튼튼한 종목들은 해봐야 5% 전후로 빠졌습니다. 5% 전후. 빠져봐야 그러니까 5% 전후. 이와 같은 변동성은 원래 주식시장이 이러지는 않아요. 이러지는 않는데, 맞죠? 저거 보겠습니다. 이거 끝나고요. 우리 초보자들은 시장이 이렇게 뭐 잘 올라가고 잘 떨어지고 뭐 하구나. 그게 아니에요.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바닥에서부터 이렇게 외바닥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V자 반등으로 올라왔죠. 그러니까 언제든지 변동성이 나온다. 아직 이 변동성은 큰 변동성이 큰 시장이 마무리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기서 한번 이렇게 흔들릴 수도 있고 이런 데서 이렇게 흔들린다니까요. 이 흔들리는 거에 사람들이 휩쓸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식을 투자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내 노후를 위해서 하는 거다. 결국은 내 미래를 위해서 하는 거다. 부자는 천천히 되는 거다. 내가 10년 동안 주식을 10년을 해야지, 12년을 해야지 1억을 모아. 그럼 깝깝하지. 내가 1억 모으는데 한 10년 걸리고 12년 걸리고 그러면 엄청 깝깝해요. 근데 내가 1억만 딱 모으잖아? 그 다음 1억은
10년, 12년이 걸리는 게 아니라 한 7년이면 되고요. 그 다음 1억 버는 것은 7년이 안 걸리고 5년이 걸리고 그 다음 3년 걸리고 그 다음 2년 걸리고 그 다음 1.5년 걸리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1억 모으는 게 이제 2억 되고 4억 되고 6억 되고 8억 되고 20억, 30억 되는 거죠. 그렇게 자산 증식을 이뤄 나가는 거예요. 밑바닥부터 시작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월급을 내가 200, 300만 원을 받아도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단 주식을 모아야 된다. 먼저 여유자금을 해야 된다. 그 여유자금이라는 것은 월급을 받고 난 뒤에 쓰고 남은 돈이 아니라 먼저 떼가지고 주식을 사는 게 맞는 거다. 마켓 타이밍 하지 말고. 내가 월급날에 사면은 꼭 올라가더라. 그거에 상관없이 이건 1년, 2년, 3년, 4년, 5년 동안 그 계속 올라갈까요? 내가 월급날만 되면 올라가. 아닙니다. 떨어질 날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평균값이죠. 결국은 그 단면 몇 달 1년짜리만 보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3년, 5년, 10년, 20년을 쫙 펼쳐놓고 딱 보면 그게 평균값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떨어지든 떨어져도 사고 올라가도 사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목 물어보셨는데 종목 그냥 봐드릴까요? A프로젠. 그러니까 A프로젠 제약인데 이게 최근에 엄청나게 올라왔죠. 이슈로 인해서 뭐 올라오고 저는 당분간 좀 더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정 받으면서 뭐 아래쪽으로는 1,700원, 뭐 기술적으로 보면 뭐 1,700원대인데 그러나 위로는 2,850원 넘어갈 수 있어요. 이것도 여기도. 근데 내가 이 종목을 사는 이유를 알아야 돼요. 내가 보니까 보통 이런 종목들 사는 사람들은 내가 다 알아요. 그렇잖아요. 제가 주식을 18년 넘게 했는데 이거 사는 사람들의 심리를 모르겠습니까? 무슨 생각을 하고 무엇을 바라고 하는지. 이 회사의 어떤 성장성을 보고 투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올라가고 차트 보고 하는 거죠. 차트 보고 하면 배점 배패 파산당합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이니까 알아들었다고 생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성인이니까 하나 시스템. 그러니까 뭐 그냥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종목을 물어볼 때는 물론 제가 종목 상담도 하고 그러지만 매주 금요일날 하긴 하지만 네, 팬가입을 해주셔야지 제가 앞으로 봐줘야 되겠네. 이거는 방산 사업이거든요. 뭐 하나 디펜스 뭐 이쪽 결국 하나 그쪽 방산입니다. 방산 쪽은 실적이 이 회사가 잘 나온다고 하더라도 정부 정책과 좀 반대로 가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이 회사가 뭐 K9 자주포 많이 만들잖아요. 뭐 잠수함 쪽이라든지 뭐 구축함 뭐 유도 무기 체계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런 거 나오잖아요. 이게 그런데 이게 올라가려면은 물론 이 회사의 성장성을 보고 투자하면 저는 한 10년 이상 보면은 좋다고 봐요. 미주쯤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미주쭈님 10개가 아니지 100개 아이고 팬가입 893번째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깜짝 놀랐네. 주쭈님 미줌님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뭐 팬가입 구독 꼭 해주시고요. 주식 혼자 하기 힘드신 분들은 아래 카톡 문자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VIP 문의는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고요. 이게 그거예요. 이게 저는 이 종목을 10년 이상 나는 그냥 가겠다 하시면 사셔도 된다. 근데 그거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거다. 이번 정권이 2년 남았고요. 다음 대통령 선거가 2022년도 3월 달에 정도 있죠. 3월 뭐 그 시기. 거기서 또 혹시나 그 여당 쪽에서 대통령이 나온다. 지금 민주당의 그건 아시잖아요. 정책 자체가 방산하고는 멀거든요. 그리고 문재인 정권에서는 방산을 적폐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적폐 청산한다고 항상 비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럼 많이 징계받고 막 잘리고 뭐가지 날라가고 막 그랬습니다. 아무튼 간에 그거에 대해서 실적은 좋은데 회사는 좋아요. 하지만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진짜 이거는 완전 뭐 10년 이상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죽줌님이 조용히 경청하시구나. 성향을 알겠네. 현대글로비스. 현대글로비스는 회사 좋죠. 저는 이 회사는 들고 가야 된다고 봅니다. 들고 가야 된다고 보고 있고, 좀 힘들더라도 들고 있는 게 맞습니다. 투자를 할 수 있는, 해도 되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그러니까 이 회사의 어떤 퍼를 봤을 때 퍼가 컨센서스가 한 7배, 8배 나오잖아요. 그럼 이 회사를 내가 7년 동안 보유를 한다면 그 이상부터는 흑자를 손익분기점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쌉니까? 싸잖아요. 이 회사는 쌉니다. 주식은 싸게 사는 거잖아요. 그럼 들고 가야죠. 네, 물류산업 쪽이니까 이쪽이. 그리고 좀 뭐 쿠팡에서 뭐 또 뭐 코로나 물질이 뭐 검출이 됐다 뭐 얘기가 나왔는데, 이 현대글로비스가 뭐 상대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데, 뭐 그건 없습니다. CJ 대한통운도 뭐 상대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느냐 하는데, 글쎄요, 그게 뭐 크게 올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고요. 단 결론은 현대글로비스도 저는 들고 갈만 하다, 들고 가도 된다, 이런 회사는 우리가 좀 긴 호흡, 길게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회사예요. 안 가서 그렇지, 많이 못 가서 그렇지, 이거 좋은 회사입니다. 이런 회사들은. 또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주식을 어렵게 하시면 안 됩니다. 주식이 즐거워야 돼요, 사실. 모으는 게, 나는 주식을 사는 게 즐거워야 됩니다. 스트레스 받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일본은 그냥 미래가 없잖아요. 일본에 수많은 자금들이 다 부동산에 쏠리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나라가 결국 다음 세대에서 부동산을 사줘야 되는데, 지금 10대, 20대 이분들이 부동산을 사주는 게 맞잖아요. 수요층이. 그게 될까요? 앞으로 태어날 애들, 아니면 지금 뭐 1살, 2살, 3살 애들이. 인구는 절벽으로 이제 가고, 우리나라가 최저의 어떤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고요. 0.9대잖아요. 수요층이 받쳐줘야 되는데, 저는 집이 특히 뭐 40평, 50평 이상 뭐 이런 데는 여기부터 좀 무너지지 않을까. 1, 2인 가구라서 부동산은 저는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그러니까 집은 일하지 않는 돈이에요. 내가 30년 전에 50평을 샀어요. 지금 30년 지나서 그게 뭐 5,000평, 5만 평 되나요? 안 되거든요? 근데 주식은 그게 돼요. 복리라는 개념도 있고요. 아니면 한 종목으로 그렇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1000배 올라가니까요. 집값이 그럼 올라가는 게 뭐냐?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니까 그런 겁니다. 월세 가격이 올라가니까. 근데 한쪽에 너무 자금이 묶여있어요. 저는 돈이라는 거는 있잖아요. 돈의 성질은. 그러니까 이게 참 그거야. 지금 60대, 70대 이분들, 50대, 60대, 70대 분들, 뭐 젊은 뭐 40대까지. 보통 이분들이 부동산 불패 신화를 생각을 했잖아요. 60대, 50대, 60대, 특히 60대 분들. 60대 전후. 부동산 불패. 지난 30년 동안, 지난 뭐 몇 년 동안, 뭐 수십 년 동안 한 번도 배신하지 않았다. 그 강한 믿음이 있거든요. 그 엄청난 강한 믿음이에요. 뭐 땅은 거짓말 하지 않는다. 이런 거. 땅도 땅 나름인데. 내가 보유한 땅이 한 30년 들고 있었는데 갑자기
운이 좋아가지고 그린벨트로 묶여져가지고 막 이렇게 폭등 나오고 그런 거 아니라면 사실 가능성 없거든요. 거래도 안 됩니다. 땅은. 이 강한 믿음이 무너지면 그건 맞아. 그 어떤 나라도 집값이 올라가긴 맞아. 근데 그 공식을 깬 게 어디냐? 일본이거든요. 그걸 우리가 빨리 알아차려야 돼. 인정하고. 물론 부동산으로도 돈 버는 사람들은 벌겠죠. 근데 그게 과연 어디까지 갈까? 그게 어떠한 확률이 될까? 다음 세대에서 집을 사줘야 되는데 지금 지방에서는 집을 엄청나게 짓고 있어요. 일본에 지금 집이 새 집들이요. 남아도는 물량이 200만 채가 됩니다. 200만 채. 100이라고 치면 일본 그 부동산 시장은 지금 50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오늘날까지 회복을 못해요. 이게 참, 그러니까 특히 지방에 집을 사시는 분들은 정말 조심해야 돼요. 집 순서는 서울, 수도권, 지방이거든요. 서울에서도 강남이 먼저고 그 다음에 강남 사구잖아요. 뭐 강남, 뭐 서초, 뭐 이쪽부터 해가지고 송파, 뭐 이렇게. 근데 우리 같은 서민들은 그거를 살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지방에서 막 영끌 해가지고 아니면 뭐 딴 데 뭐 어디 작살나요. 집은 살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월세 살아도 돼요. 월세 사는 겁니다. 월세. 집은 60대에 사면 됩니다. 그럼 월세에 뭐 이 얘기는 제가 계속 말씀을 많이 드렸지만 전 세계에 그런 사례가 없었다면 되는데 일본이 그게 딱 망했니까 가랑비에 옷 젖듯이 떨어지거든. 집은 부동산은 뭐 하한가 상한가 개념도 없지만 5억짜리 집이 한 달 만에 막 3억 2억 되고 그러진 않잖아요. 변동성이 거의 없으니까. 근데 가랑비에 옷 젖듯이 계속 빠져요. 그걸 집에 내가 두 채가 있어야지 하나를 팔면 이익을 보는 건데 보통 한 채거든요. 대부분 서민들은. 그럼 그 한 채 내가 5억 주고 샀어. 이게 6억이 됐네? 7억이 됐네? 그럼 더 좋은 데로 이사 가려고 그러는데 거긴 더 올라간 거야. 더 오른 거야. 그렇죠? 자, 그리고 집을 보유한 사람들, 그죠? 보유세, 재산세 다 내야 되거든요. 골치 아파요, 이게. 생각해보면. 그래도 내 집 있어야 된다. 이건 시대를 역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젊었을 때는요, 20대, 30대 분들은요, 이사를 자주 다니세요. 들깨처럼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봐야지 나중에 입지를 알게 돼요, 입지. 부동산 보는, 바라보는 그 시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이사를 자주 가는 게 좋아요. 젊었을 때. 보는 눈이 넓어지거든요. 집을 사고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게 힘든 거예요. 마치 내 친구들이 벤츠 BMW를 타. 근데 나는 막 차가 없거나 뭐 어디 뭐 마티즈 타. 막 쪽팔리게 뭐 아반떼 옛날 뭐 10년 된 거 막 이상 그런 거 타고 다니는 거야. 그럼 상대적으로 비교를 하다 보니 그들과 같이 만나면 친구들끼리 만나면은 좀 이렇게 쪽팔릴 수 있잖아. 비교를 하니까 본인이 힘든 거야. 그 사람들은 친구들은 벤츠 BMW 그런 거 살 동안에 나는 주식을 한 달에 100만 원 더 사고 걔네들은 할부 100만 원 뭐 8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낼 동안에 뭐 기름값 뭐 하면은 막 내잖아. 나는 그 돈으로 주식을 사는 거거든. 네, 구마님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추천 즐겨찾기 한 번씩 눌러주세요. 구독도 꼭 해주세요. 네.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우리나라 전체 자산의 80%가 부동산에 쏠려 있다는 것은 이게 굳건한 그 믿음이 무너지는 순간 그 후폭풍이 어마어마하게 와요.
보통 사람들은 그래.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부동산 전문가라는 사람이 일본하고 우리나라 구조는 다르다. 근데 무섭게도 똑같잖아. 주식을 하면은 불로소득이라 그러고, 주식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고, 청년들한테 뭐 할래? 물어보면 잘 모르겠습니다. 뭐 알바하면 되죠. 소확행, 욜로, 먹방, 여행, 뭐 삼포세대, 헬조선, 이런 단어가 왜 나와요? 과거 일본이 90년대에 그랬거든요.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오늘날 일본 청년들에게 뭐 할래 그러면은 모르겠어요. 그냥 뭐 공무원 하면 되죠. 지금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다 취업 어떻게 할까? 공무원 어떻게 할까? 그거거든요. 자, 공무원이 몇 대 몇이에요? 보통 100대 1이잖아요. 평균적으로. 100명 중에 한 명을 뽑는 거야. 내가 창업을 하면, 자, 실패할 확률이 99%라고 쳐. 근데 공무원 내가 지원했어. 99%로 떨어졌어. 성공할 확률은 1%. 사업도 1%야. 뭐 하겠습니까? 당연히 사업을 해야죠. 창업을 해야죠. 왜? 창업에서 성공해서 공무원에서 만약에 붙었어. 1% 안에 딱 해가지고 붙었어. 부자 돼요? 부자 안 되잖아요. 어떻게 공무원이 부자가 됩니까? 부자가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을 내가 사라고 그러는 거고. 그런데 창업을 하는 사람들은 1%의 확률로, 진짜 내가 극단적으로 1%의 확률로 성공을 했어. 부자 되겠죠. 바로 그런 개념이에요. 자본주의가 바로 이겁니다. 시대에 역행하면 안 된다. 지금 분명히 이게 후폭풍이 와요. 한쪽으로 자산이 쏠려 있는 것은 반드시 부작용이 따릅니다. 돈이라는 것은 돈이 많은 곳에 몰려 있지 않아요. 싼 곳으로 갑니다. 집값이 싼 곳, 집값도 싼 곳으로 가죠. 강남이 이제 이게 수요가 덜하고, 이제 수요가 많지만 공급이 부족하니까 계속 올라간 거 아니었습니까? 근데 규제를 걸고 또 가격이 좀 이제 어느 정도 올라오다 보니까 그 주변으로 퍼지잖아요. 뭐 수원으로 퍼지고 인천으로 퍼지고 등등, 지방까지도 이렇게 딱 퍼지고, 뭐 대전, 뭐 광주, 대구, 부산 뭐 이런데, 거기도 뭐 중심가에, 뭐 부동산 얘기를 잠깐 하자면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부동산은 결론적으로 일하지 않는 돈이다. 주식은 일하는 돈이죠. 내가 그 회사에 어떤 A라는 회사를 샀으면 내가 그 회사의 오너가 되는 겁니다. 같이 동업하는 거예요. 그 회사가 이익을 많이 내고 돈을 많이 벌면 일부를 저한테 나눠주는 거죠. 나한테 나눠주는 거예요. 주주들에게 나눠주는 겁니다. 그 이익을 같이 공유하는 거예요. 이게 자본주의의 기본 베이스거든요. 그냥 투자를 해야 돼요. 내가 월급을 150만 원을 받든 200만 원을 받든 300을 받든 투자를 해야 됩니다. 내가 월급을 300만 원 받는데 그중에 사교육을, 애 학원을 100만 원을 쓴다는 것은 그건 제정신이 아닙니다. 제정신이 아니거든요. 우리나라 사교육이 1년에 한 35조에서 35조 전으로 나가니까, 적게 잡아야 20조 이상 최소 35조 전으로 나가거든요. 이게 제일 아까운 돈이에요. 사교육. 돈지랄 하는 거예요. 진짜 말 그대로 그게 최악입니다. 그래서 얘한테 뭐 1억 들어갔네, 2억 들어갔네, 3억 들어갔네 그러죠. 그럼 그 애가 커가지고 나중에 그걸 회수합니까? 그래봐야 그 애가, 여러분들 자녀가 지금 기준으로 뭐 해봐야, 잘 해봐야 월급 300인데 그건 잘못됐다. 내 노후를 위해서 투자를 하든 아니면 내 자녀를 위해서 투자를 해야 돼요. 그래야 돼요, 여러분들. 미국 401k 같은 다른 나라도 사례가 없을 겁니다. 모르겠어요, 저는. 아마 독일, 영국, 프랑스도 없을 거예요. 왜냐면 그쪽도 금융 문맹국이에요. 독일, 영국, 프랑스도. 근데 우리나라와 일본이 제일 심해서 그렇지. 세계 꼴찌니까 우리나라와 일본이. 근데 독일, 영국, 프랑스도 금융 문맹입니다. 그쪽도 학자금 대출 때문에 막 자살하고 막 그걸로 노예 생활하고 노동자 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투자에 임하는 자세가 가장 중요하다. 우리나라에 퇴직연금이 300조 이상이 있는데 이 퇴직연금이 주식으로 들어오지 않아요. 뭐 1%밖에 안 돼요. 퇴직연금 중에. 그냥 퇴직연금은 늘어날 수가 없는 거지. 미국의 피델리츠에서 그 리서치 조사 거기 있는데 100만 불 이상인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미국 시민들 중에. 100만 불. 우리나라 돈으로 10억입니다. 10억 이상이 엄청나게 많은 거야. 처음에는 401k 월급의 10%를 나라에서 강제로 이렇게 주식을 투자하게끔 만들었는데 그걸 60세까지 못 찾게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처음에는 불만이 많죠. 1980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얼마나 불만이 많겠습니까? 야, 나라에서 야, 이 나라가 나에게 해줄 그것도 없는데. 그러잖아요. 어떤 나라든 다 똑같이 얘기하거든요. 그 국민들은. 해준 것도 없는데 네가 뭔데 10% 떼가냐. 짜증난다. 근데 나중에 그게 20년 지나고 30년 되고 60세 돼가지고 찾으니까 막 10억, 20억, 30억 되어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영리한 거예요, 미국이. 유태인이 영리하죠. 이스라엘 보세요. 어마어마하잖아요, 이스라엘이. 미국의 유태인이 2%밖에 안 되는데 모든 것을 다 잡고 있습니다. 유태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투자를 알려줬고 돈에 대해서 알려줬고 우리나라는 돈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제 이 얘기를 해야 돼요. 가족 간에도 돈에 대해서 오픈을 해야 돼요. 돈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좋은 거거든요. 근데 쉬쉬쉬쉬 합니다. 쟤는 돈밖에 몰라. 야, 어린애가 뭐 초등학생이 돈 얘기하면 야, 너는 공부만 해. 그러거든요, 어른들이. 굉장히 최악이죠. 주식 얘기하고 애 앞에서 주식 얘기하고 있다고 뭐라 하고. 정현적인 금융 문맹입니다. 부자들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제가 그랬죠. 카페에다가도 올려놨죠. 부자가 되고 싶으면 부자가 하는 말만 그대로 따라서 하면 됩니다. 이게 팩트예요. 부자가 아닌 사람들의 말은 귀담아 들을 필요도 없다. 그냥 개무시하면 됩니다. 네가 뭘 알아?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자, 치킨집을 하려고 해. 예를 들어, 그러니까 난 치킨집을 내가 개발해가지고 내가 할 수 있어. 아니, 내가 뭐 BBQ를 해가지고 교촌해가지고 나는 그냥 이렇게 잘 먹고 잘 살 거야. 나는 할 수 있어. 라고 해. 그럼 주변에 다 말리지. 그럼 그렇게 네가 뭘 알아? 네가 사업에 대해서 뭐, 아니 실패를 하더라도 그런 마인드로 하는 거예요. 아니 부자가 아닌 사람들이 여러분들한테 조언을 해. 어제도 그랬죠. 부자가 아닌 사람들한테 아닌 사람들이, 부자도 안 된 사람들이 여러분들한테 조언을 한다니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야, 이거 안 돼. 이건 뭐, 아, 내가 세상을 살아보니 이게 맞더라. 다 개소리예요, 여러분들. 그거 개무시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자, 알았다. 1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1번. 나 오늘도 제가 하고 싶은 말만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이 마인드를 자체를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럼 단타로 부자 된 사람은 없거든요. 주식을 얘기를 하자면 단타로 부자 된 사람이 없는데 단타를 쳐야 된다. 우리같이 소액인 사람들, 500만원 1000만원 하는 사람들은 일단 전잣돈을 굴려야 된다. 하루에 1%씩 먹자, 3%씩 먹자, 뭐 이번 달 뭐 몇 프로만 먹자, 이렇게. 그런 거는 존재가 안 된다. 안 된다. 그게 거짓이다. 그겁니다. 우리 미쭈쭈님이 그냥 경청하시는 걸 좋아하시구나. 또 질문 받을게요. 질문이 없습니까? 자, 질문 없으면은 마무리합니다. 야, 오늘 실화야? 야, 오늘 조용하네. 아, 오늘 미주쭈님이 또 100개 쏴주셔가지고, 아이고. 오늘 또 아무것도 없을 뻔했는데.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나중에 구독도 해주세요.
닉네임이 지푸라기네요. 지푸라 치푸라기네. 치푸라기. 아이고. 닉네임을 잘 지으셔야 됩니다. 닉네임 따라가요. 야, LG상사 이것도 제가 어제도 그랬는데 이거 가는 거라 그랬거든. 이것도 이런 게 가요. 이런 게. 그럼 마무리하고 그러면 제가 VIP 녹화 방송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짧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마무리하고요. 정씨는 걱정하지 마라. 지금은 간다. 가는 시장이에요. 지금은 조정 받는 것은 그냥 기회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지금 마치기 전에 이 얘기는 해야 되겠네. 살려고 하는 사람과 사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보유 주식을 추가 매수해가지고 수익이 난 사람들은 이걸 팔고 좀 기다렸다가 살까, 그런 마음이 있을 거고, 아직까지도 마켓 타이밍 해가지고 주식을 못 산 사람들은 발을 동동동동 굴리고 있죠. 이게 이렇게 가니까 겸손은 계속 사라 그랬잖아. 이런 데서 재지 말고 이런 데서. 근데 이제 오늘 좀 조정이 나왔어. 야, 이제 조정 나오겠다 하고 있는 상황이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시청자들은 내일 당장 사라. 마켓 타이밍은 배점 100패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손절없는 전문가 겸손이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네, 우리 VIP 회원분들 바로 녹화 방송 하겠습니다. 바로 들어오세요. 그리고 VIP 가입을 원하신 분들은 아래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모든 추천주는 문자로 나갑니다. 네, 모두 고생하셨어요. 성공 투자하시고요. 모두 부자 되시고요.